집만 결정하면 될 줄 알았죠?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선택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어요. 전화 받고 바로 나오셔서 1시간 만에 결정이 된 거죠. 인생은 또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언제 다 포장을 하죠? 그 트럭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 렛츠고!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오는 거야 뭐?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업체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쇼프를 만나고 4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수많은 공인중개사와 이사업체 4군데를 경험했잖아요. 로율님들이 지난 이사 시리즈 영상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런 영상 귀하다. 영상 먼저 미리 보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중개사를 한두 군데만 연락해서 보시는지 지역마다 몇 군데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정말 많은 구역을 알아봤었잖아요. 일단 매물을 먼저 검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 먼저 골라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 어떤 빌라, 어떤 주택을 고를지 미리 알아봐야 돼요. 매물을 먼저 검색하고 해당 매물을 콕 집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또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가 허브일 것 같다 하는 데를 콕 집어요. 이 매물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면 중개사님이 해당 매물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와 비슷한 매물들을 많으면 5, 6군데까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가끔 그 매물 하나만 딱 보여주시는 중개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저는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가격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면 되게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아예 꿈쩍도 안 하는 중개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매수인일 때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잘해주는 것 같은 중개사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가는 중개사를 만나면 며칠 더 봅니다. 뭐 하루에 5군데씩 한 이틀 정도 보고요. 그 옆 동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중개사님을 통해서 봅니다. 되게 많은 집들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구역, 그 옆에 구역까지 다 본 다음에 가격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격 트라이가 잘 안 되면 다른 중개사님에게 연결을 해서 가격 트라이를 다시 해봅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재밌게 이 과정들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매물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은 제가 매물을 콕 집어서 중개사님을 선정해서 약속해서 만나서 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 조정도 없이요. 그러니까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전화 받고 바로 나오셔서 1시간 만에 결정이 된 거죠. 이거 보면 인생은 또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중개 수수료는 보통 0.2에서 0.3%는 계약서 작성과 기본적인 확인 업무만 한 수준, 0.3에서 0.4%는 매물 안내는 간단했고 계약 잠금까지 기본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한 수준, 법정 상한에 가까운 요율은 여러 차례 매물을 안내하고 가격 협상까지 하고 권리관계 검토, 복잡한 조율 등 중개사의 업무가 많았던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면 되고요. 법적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금액대 다 조율이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나중에 법무사도 법무통을 통해서 제가 따로 선정을 해서 모시고 가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당근에서 중개사 없이 법무사만 선정해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아주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최고 요율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부동산 채널 됐어요? 우리 로율님들은 또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잘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번에 되게 뚝딱뚝딱 했거든요. 이런 거 겪지 마시라고 배운 것들 풀어봅니다. 자, 이때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가끔 부동산에서 독점으로 중개하고 있는 매물이 있어요.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매물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들의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들이 공동 중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결국에는 원래 허브였던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오셔서 집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허브 부동산을 처음부터 만나면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스피드
스피드하고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여러 날에 걸쳐서 매물을 비교하고 안내하고 건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하자나 향후 예상되는 유지보수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가격 조율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면 중개 서비스 가치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가 확인 가능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해당 지역에 여러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허브 손님이 되거든요. 이때 중개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좀 지나치게 서두르게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손님이 보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손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님들이 예약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매수인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하자 체크를 위해서 집을 다 뜯어보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자들을 잡고 생활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다시 시간순으로 돌아가요. 뾰롱! 이사까지 2달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디자인 감도가 높은 인테리어 업체들 위주로 컨택을 해봤고요.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 인테리어의 특징, 첫 번째,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내기. 자,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실현하기 힘든 목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를 함께 잡고 나아갈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완전 초럭셔리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에만 20억을 쓰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진짜 부럽고 별 걱정 없는 삶,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인테리어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에르메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에르메스.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저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연락을 주셨군요. 우리 로일님들에게도 제가 AS 어떻게 받았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 영상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에르메스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연락을 받고 콘스탄스 지갑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걸로 교환할 수 없는 건가 해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제품으로 고르면 교환이 그냥 바로 되고요. 다른 제품을 고를 거면 그 당시 구매했던 제품과 같은 금액의 현재 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낮은 금액의 제품은 교환할 수 없고 높은 가격의 제품만 교환할 수 있다. 차액을 더 내고요. 어떤 컬러를 원하시나요? 라는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기쁜 순간이죠. 재밌는 순간. 그래서 저는 로즈 사쿠라 앤드 실버 골랐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르메스 AS 담당자 분께서 전국의 에르메스를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저에게 이 컬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일님들과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제가 풀러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에르메스. 자, 같이 볼 거예요. 어떤 컬러일까? 로일님들 예상되시나요? 나올 줄 알았는데 파우치가 짜잔! 로즈 달링 컬러입니다. 달링. 컬러 잘 안 보이죠? 제가 이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장에서 처음 만난 순간이거든요. 이렇게 떼면 더 빛나는 장식을 만나볼 수 있고요.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떼어볼게요. 잘 안 떼어지네요. 와, 엄청나게 정교하게 잘 붙어있다.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작은 파우치 같이 들어있고요. 지금 이 집이 조명이 노을해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쁜 우리 로코코의 핑크 같은 그런 핑크거든요. 사실은 로즈 사쿠라보다 제가 정말 원했던 컬러는 이 컬러였던 거예요. 에르메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그 컬러는 제가 정말 원했던 톤의 컬러는 아니었거든요. 교환해주신 이 로즈 달린 컬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AS 받아서 더 잘 됐어. 너무 기분 좋아요. 이사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전화 위복에 기쁨을 주려고 불량이 발생했던 건가요? 기쁘다. 언제 다 포장을 하죠?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죠. 하지만 씩씩하게 하나하나 해야 하죠. 내가 직접 해야 하죠. Yes, I will.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요? 정말 말도 안 해요. 토스트백이 있지만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멜로디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어우, 이걸 안 넣었네. 그렇다면 옆에 한번 쑤셔박아 넣어볼까? 지금 가방 박스들이 보이지 않아. 룰님들 방심하면 갑자기 제가 노래 공격 들어갑니다. 원래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노동요를 불러야 돼요. 상하지 않게 이렇게 충전자들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겹쳐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해줘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불편한 스와로브스키 스타킹 슈즈에 비해서 깍이 너무나 화려해요. 들어간다.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저는 한 번 산 제품은 20년 넘게 새 것처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작은 가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르, 돈이다. 돈이 있다. 신봤다. 돈. 이사할 때 지금 돈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여기저기 들어갈 게 많아가지고 진짜 이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발 되게 재밌죠? 지난번 이사할 때도 보셨을 텐데. 챙겨가나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시구두. 길을 잃었다. 떼든 이어주고 가운데 막아주고. 그런데 진짜 예쁜 구두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음은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 루비비의 여름 슬리퍼 이겁니다. 이렇게 레이디 마이크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화장품 넣었던 박스인데 딱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옮길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나 잘 신는 발레리나. 이건 진짜 너무 잘 신어요. 그리고 편하고 더러워졌네. 좀 닦아야겠다. 점점 하다 보니까 귀찮아지고 있지만 잘 극복해야 돼. 로저비비였지만 끌로에 촬영하느라고 테이프 붙여놨었는데 이걸 안 뗐네요. 빨리 뗐어야 되는데. 우리 로율님들이 언니 화이트 카페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촬영하시는 건가요? 볼 때마다 너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되게 신경 써서 하거든요. 로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봐. 빨리 뗐어야 되는데. 안 돼. 떼어지라고. 로저 비비에. 이번에는 가방을 포장해야 돼요. 가방 포장은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더스트백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옆에가 이렇게 눌리지 않게, 가죽이 눌리지 않게 한번 감싸줄게요. 가방에 직접적으로 체인이 닿지 않게. 이거는 에르백 박스인데 제가 에르백은 포장을 하지 않을 거여가지고 샤넬 클래식 라지를 넣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에요, 로율님들. 저희가 선택한 이사 업체는 바로 통인입니다. 통인 이사도 여러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논현 신사점으로 결정을 했어요. 통인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이전 이사에서 견적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리석 가구가 깨지고 의자의 어느 부분이 쓸려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구들을 모두 포장해서 운반해 주신다는 통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인의 제품 포장 실력을 감상하겠습니다. 로일님들 보세요. 저의 식탁 아시죠? 유리가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식탁이 됐다가 8인용 큰 식탁도 되는 식탁이었는데요. 그 식탁의 유리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예요. 아까 동그랗게 해놓은 걸 안 씻고 저것만 찍어보던데. 지점장님, 네? 시각 디자인과였나요? 여기는 3미터. 사실 이전에 했던 데가 너무 엉망이었어가지고 벼르고 통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통인도 잘 선택한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점장님의 실력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래, 작업해. 네가 다 됐어.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처음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막막하고 슬프고 서럽고 그랬었는데 이날이 이렇게 왔네요. 조심히 잘 가 있어. 다시 만나자. 나의 가구들아. 나의 그랜드 피아노야. 잘 지내고 있어. 자, 이삿짐을 전부 다 빼지 않았어요. 4번 이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단기 임대라고 한 2달, 3달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 생활하면서 필요한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들을 남겨두고 보관 이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아직 인테리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업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일을 벌인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ENTJ거든요. 이런 게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지 저희들은 아시죠? 근데 이삿짐이 떠난 후에 집을 이렇게 봤는데 마치 입주 청소를 한 것처럼 집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청소기부터 물걸레질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몇 달 후에 최종적으로 이사갈 집에 짐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짐들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었고 들어와서 어떤 상태인지 롤린들에게 또 정보를 나눠볼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짐들이 망가져 있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럭들이 떠나고 오늘 첫 끼를 먹으러 10분을 걸어서 음식점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마쇼프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놀라지 하고 봤더니 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마쇼프가 제가 특별히 마쇼프에게 부탁해 놓았던 촬영용 카메라들을 마쇼프가 지키지 못하고 모두 보관 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트럭이 떠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는 동안 유튜브 촬영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쓴다고 그 고가의 장비들을 모두 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음식점에서 나와서 거의 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차를 타고 그 트럭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한여름에 추격! 렛츠고! 야, 쉽지 않다. 몇 달 동안 4번의 이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사 딱 한 번 했어요. 집에 문제가 많다고요?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롤님들, 이 이사 시리즈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